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MC 허태입니다. 오늘도 저희 대부도에서는 말이죠. 비대면으로 여러 지역들을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자양동도 갈 것이고요. 반포동도 갈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명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주식이 말이죠.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사실 선입견이 있죠. 어느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많이 묻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소액으로도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1시간 동안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런 분들 2077-6363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저희 전문가분들이 상담해 드릴 테니까 이런 기회 별로 없습니다. 바로 2077-6363 전화 주셔서 저희 메모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네, 오늘 저희를 또 좋은 지역으로 인도해줄 드라이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드라이버 홍수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예전처럼 네. 부동산 좋은 매물들과 이런 지역들이 우리 홍수진 전문가 이름처럼 홍수처럼 우르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디 지역을 또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지만 또 그렇게 마음대로 또 되지는 않는 지역인데 서울의 대표적인 신흥 부촌으로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인데요. 서초구 반포동은 신흥 부촌으로서 명문 학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명품 고급 인프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정말 생활하시기에 편리한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반포동은 서초구 내에서도 중심 거주 지역으로서 또 서초구와 또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을 리드하는 지역이 바로 반포동입니다. 세 번째는 서초구뿐만 아니라 강남구까지 아우르는 대형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구 유입 또 꾸준한 안정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리드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요계 시장을 BTS가 리드하는 것처럼 이 반포동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은요. 강남의 교통허브인 고속터미널역 역세권 지역으로 서울 전 지역은 물론 고속버스를 통해 전국 어느 지역이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 고속터미널역에는요. 백화점과 지하상가, 쇼핑몰 등이 집합된 복합형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쇼핑과 문화, 거기에 먹거리, 교통까지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강남의 중심지인 대표적인 오피스타운인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배후주거지로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롯데 칠성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등 향후 인구 유입을 이끌 대형 호재가 더해지면서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반포동입니다. 네,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것보다 이미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됐죠. 자, 이곳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투자처 어디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3호선, 7호선, 9호선 이 트리플 역세권역인 고속터미널역을 도보로 6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고속터미널역 주변은 잘 아시다시피 고가의 아파트들로 밀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희소한데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으면서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총 7층 규모 2개 동으로 공급이 되어져 있고 전
전용 면적이 약 46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의 시세가 약 4억 1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실 때는 약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한 안정적인 명품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요즘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규제 때문에 이제 이 다세대로 상당히 몰린다는 그런 뉴스를 저도 본 것 같고, 또 전셋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서 가격 또한 지금 빌라들과 어떤 다세대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포동의 입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포동의 입지는 정말 잘 아실 텐데요. 또 고속터미널역은 3호선, 7호선, 9호선 세 가지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역입니다. 또 고속터미널역에는 뭐 유통과 상업시설이 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 터미널역 상권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또 고급 호텔, 또 대형 종합병원이 바로 옆집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래 가치, 입지가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특히나 이 고속터미널 주변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고가의 아파트들로 다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다세대 주택 공급이 될 수 있을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라든지 경부고속도로, 뭐 강변북로 등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또 반포한강공원 쪽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생활의 쾌적성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포동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서초구, 강남권을 이렇게 리드하는 이렇게 신흥 부촌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019년도 12.16 대책 전후로 해서 강남과 서초에 15억 원 이상 고가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나타낸 통계입니다. 그래서 12.16 대책 전에는 대치동이 50건, 반포동이 34건 이렇게 해서 대치동이 이렇게 우세했었는데, 대책 이후에는 대치동이 17건, 반포동이 17건 해서 이렇게 동등하게 계약이 된 건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치동보다도 반포동의 전세 계약 시의 그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정도 더 이상 높게 거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포동이 평당 6,600만 원 정도, 대치동이 약 5,300만 원 정도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 반포동이 이제 어떤 서초구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리드하는 지역, 신흥 부촌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명품 인프라 정말 잘 갖춰져 있죠. 고속터미널역의 유통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대형 백화점과 또 킴스클럽의 대형 쇼핑몰, 또 주변에 어떤 고급 호텔, 또 종합병원 등 정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고급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서초구 반포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뭐 학세권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교통을 또 봐야 되는 입지도 있고요. 또 병원이 또 근처에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고속터미널, 줄여서 고터입니다. 이 지하철 노선 고터 가느냐 마느냐 이 정도를 논의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이 고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가치, 그리고 또 부촌으로서 상당히 상승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미래 가치를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의 미래가치 개발 호재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추진 20년 만에 이제 다시 재탄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삼성타운 바로 옆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면적이 약 42,000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지금 최고 높이 250m로 어떤 판매, 업무, 문화를 기능을 복합하는 복합 개발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롯데칠성 본사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향후에 조성이 되었을 때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떤 강남 대로변과 서초동의 업무 타운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서초동 정보사령부 부지 개발인데요. 지금 면적이 약 9만 1,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서초 정보사령부가 있던 부지인데 이곳을 MDN그룹에서 지금 미래형 친환경 업무복합단지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또 2023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완공이 되게 되면 또 서초 법초타운과 연계를 해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더욱더 서초동의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정말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달하는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도 많이 줄어들고 또 환경면에서 크게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서초구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진 듯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하게 되면 또 서초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초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대형 개발 호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안정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 미래 가치라는 게 사실은 뭐 50년, 60년 뒤, 뭐 30년 뒤면은 사실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롯데 칠성 부지는 정말 오랫동안 이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정보사 부지 이거 뭐 23년도 정도에 이제 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서초구에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제 삽을 뜨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미래 가치보다는 가까운 미래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호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투룸 다세대 주택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시세가 4억 1천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 시에는 3억 2천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금 9천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겠고 월세 시에도 보증금 3천에 약 17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권 대출금 활용을 하신다면 약 1억 7천에서 2억 1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안정적인 지역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서초와 반포가 들어갑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매매가는요. 4억 1천에서 4억 3천만 원, 9천만 원 예상해 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9천에서 1억 3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1억 7천에서 2억 1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또 우리가 주의할 사항 뭐가 있을까요? 네, 반포동 다세대 주택은 서초구에 걸맞게 이렇게 명품 인테리어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지하 주차장까지 자주식으로 공급이 되어져 있는데 고급 빌라처럼 엘리베이터가 또 지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임차 시에나 실제로 거주하실 때에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엘리베이터 지하로 내려간다고요? 네, 자주식으로. 다세대인데 좀 재밌네요, 그죠? 예, 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지하를 판다는 게 정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이 다세대에서는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관님. 네, 앞서서 서초구 반포동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광진구 자양동은 우수한 교통망과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을 2호선, 7호선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두 정거장씩만 이동을 하면 강남과 잠실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만큼 강남과 송파 쪽으로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 자양동은 한강변이라는 이렇게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쭉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또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만큼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없어서 신규 주택에 투자 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나 높은 희소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두 다리가 있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청담, 한 다리만 건너면 송파입니다. 친구가 양쪽에 아주 빵빵한데요. 광진구 자양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주거시설 희소 가치가 뛰어난 한강명 지역입니다. 자, 2호선 구의역 역세권 지역으로 뚝섬 한강공원이 인접해 있고 쾌적한 자연 환경이 눈에 띕니다. 건대 입구역도 도보권에 있어 역세권 대형 상권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상권 종사자들과 건국대 학생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 업무단지의 직주 근접지로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 송파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이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한강변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라 개발 압력이 매우 높습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와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등 구의역 일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역 가치가 한층 더 향상된 것으로 기대되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제가 나레이션 일단 격양이 좀 됐습니다. 자,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만나보고 올까요? 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자양사거리. 이 구의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호선 구의역 도보 5분 내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서 총 7층 규모, 사용 면적이 41.64제곱미터로 굉장히 사용 면적이 넓게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가 3억 5천에서 3억 7천, 전세 시에는 2,500에서 3천만 원의 굉장히 소액으로 또 중강남에 버금가는 입지를 갖추고 있는 자양동 투룸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의역 역세권 투룸 다세대 주택. 이 많고 많은 물건 중에 why 여기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양동은 우선은 입지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정말 잠실과 강남을 바로 차량으로 5분이면 가고요. 지하철로 2정거장이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2호선 구의역입니다. 이 구의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구의역뿐만 아니라 또 건대 입구 쪽에 가시면 7호선과 2호선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7호선 이용하시면 청담역까지 2정거장입니다. 그리고 또 2호선 구의역 이용하시면 잠실까지 또 2정거장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2정거장으로 잠실과 강남을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입지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광진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또 갖추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배산임수라고 하죠. 앞쪽에는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뒤쪽에는 아차산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뒤에 바로 보시면 또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아차산 생태공원 등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이 쾌적성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고요. 또 건대입구 쪽에 가시게 되면 상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뿐만 아니라 또 골목 상권이 크게 발달해져 있기 때문에 또 성수동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서 입지면으로는 미래 가치가 매우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지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2019년도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마영성이라고 불리는 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은 3.7% 상승을 했었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보다 높은 매매 가격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포구는 2019년도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되었는 반면에 광진구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입지적인 강점을 받아서 그것이 가격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광진구 자양동은 광진구 안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구의역 일대를 개발하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또 동서울터미널 개발, 또 중곡동 종합의료복지단지 이 개발 등의 수혜를 고스란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높은 미래 가치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부동산 투자 이래서 이렇게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군요. 둘째 딸을 이름을 허입지라고 할까? 그 생각을 줄 정도로 첫째 딸이 지자가 들어가 지원인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서울터미널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다시 재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동서울터미널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용객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 용량이 굉장히 작아서 뭐 교통 혼잡이라든지 주변의 민원을 굉장히 많이 야기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다시 재탄생을 하는데 연면적이 29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면적이 있고 또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으로 어떤 복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터미널과 주차장 부분을 지하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층에는 호텔, 업무시설, 관광, 문화, 복합시설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또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자양 사거리 인근입니다. 구의역 일대를 이렇게 개발을 하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동부지법이나 동부지검이 이렇게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시설들이 다 문정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현재 공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개발을 이렇게 복합타운 10개 형식으로 조성을 하면서 또 마이스 시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상업시설, 유통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서 건대입구 쪽에 국한되어 있는 상권이 구의역 쪽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광진구 자양동 어떤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강남구가 붙는다고 해서 사실은 이 청담 이런 데가 가깝지는 않거든요. 송파가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구 수서, 일원동, 차 막힐 때는 막 청담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두 정거장이면 송파와 또 청담을 가니까 2분에서 타고 하면 10분 정도 거리면은 12분 정도면은 청담과 송파를 간다고 하니까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남구나 송파구 비교를 하신다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자녀분들 주거지로 자양동에 가깝게 또 이렇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주지로 많이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이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 시세가 3억 2,500에서 3억 4천. 그렇다면 실제 투자금이 2,500에서 3천만 원이면 투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이 지역의 건대 상권이 잘 발달해 있어서 월세 그 시세도 굉장히 월세도 잘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3천에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 금융권 대출금 활용을 하신다면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또 탄탄한 월세에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광진구 자양동 투룸 다세대 주택 시세는요 3억 5천, 3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시 실투자 금액 2,500에서 3천만 원 들어가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월세 임대시 실투자 금액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 투자할 때 주의할 사항 뭐가 있을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재개발 호재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를 하실 때 이 지역이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자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광진구는 가장 중요하겠고요. 물론 답사를 통해서 입지 확인을 꼼꼼하게 하시면 좋겠고 또 실제 사용 면적이 투룸인데도 거실과 부엌이 분리될 만큼 굉장히 넓게 공급이 되어져 있어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옵션이 다 풀옵션으로 공급이 되고 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업체와 임대를 관리하는 전문 관리업체가 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멀리 거주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관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부동산 투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대부도 오늘도 깔끔하고 담백한 설명 홍수진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 이렇게 나가시죠. 저희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63빌딩 기억하시고 전화 주시고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가 바로 친절하게 무료로 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이분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명품 강의로 유명하시고요. 또 이 부동산계 거의 뭐 다니엘 헨입니다. 몸도 너무 좋으시고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우리 서기주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말이죠. 사실 이 누구나 꿈꾸는 이 소액 투자, 소액 접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이 주식은 사실은 소액 투자 관심이 많은데 이 부동산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소액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까지도 우리 명품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바로 부동산 수액 투자의 정석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부동산 투자자 분들께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소액 투자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실제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부동산 소액 투자, 대표적인 그 소액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대표적인 소액 접근 가능한 부동산 투자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첫 번째 서울 시내 신축 빌라 투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현재 정부가 팍팍 밀어주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세 번째는 바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의 상가 투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재개발 투자인데요.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하는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봤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서울 시내 신축 빌라 투자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보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은 일단 소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높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인,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위험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장점이 있다고 하면 단점도 있겠죠. 자, 신축 빌라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요, 시세가 오르더라도 수익 실현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반적으로 빌라를 투자하신 분들은 아예 신축이거나 아니면 아예 오래된 빌라를 투자하시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신 지 3, 4년 정도 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수요층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실제적으로 현금으로 좀 바꾸기 힘들다. 그래서 황금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단점이 뭐냐면요, 전세금 대부분이 전세자금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프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전세금에 대한 어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올 시에는 공실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 뭘까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청약을 노리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면 실제적으로 좀 투자하기에 좀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지금 최근에 정부가 팍팍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죠.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투자 금액은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장점은 뭘까요? 말 그대로 소액이죠. 자, 두 번째 장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빌라 하나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셨어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 뭘 받을 수 있다? 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죠.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장점은 바로 현 정부의 혜택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말 그대로 미니 재건축입니다. 자, 재건축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지만, 자, 이런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5%의 저금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이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니 재건축이에요.
미니 재건축이지만 이것도 재건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200세대 이하 나홀로 아파트 같은 좀 소형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바로 주택수에 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이거나 이제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좀 투자하기 좀 어려운 상품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투자입니다. 자,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에서 자, 잠시만요. 자,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형성돼 있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도 자, 뭐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뭘 받을 수 있다? 자, 상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청약을 노리신 분들이 굉장히 크게 관심을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보유기간 내 월세를 창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죠.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끼워 맞추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창출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도 한번 볼까요? 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바로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의 경우 30년이 되면 무슨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죠? 재건축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솔솔 나오게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단지 내 아파트 상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매매가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좀 찾기가 힘들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상가일 경우에는 상권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실 위험이 좀 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재개발 투자인데요.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하는 재개발 투자입니다. 자, 투자 금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자, 저희가 소액 투자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소액 투자 중에 가장 비싼 투자가 바로 이 재개발 구역 지정 전 재개발 투자입니다. 자, 장점은 자, 재개발 시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두 번째 장점은 아주 작은 개발 이슈가 터지더라도요. 실제적으로 부동산 금액은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재개발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규모가 굉장히 큰 지역을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슈가 터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액은 굉장히 폭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장점이 어떤 거냐면 자, 재개발이라는 건 가다가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가다가 해제가 될 수 있지만 해제가 되더라도 급락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제가 되면 실망 매물이라 그래서 잠깐 물건들이 매매로 좀 나와요. 그러면 그 매물들은 그 전에 이 재개발에 관심이 있었던 투자자분들로 하여금 다 소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은 또 언제든지 또 진행된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실망 매물이 소화되고 나면요. 바로 금액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또 보합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더라도 가격 하락은 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 재개발의 가장 큰 단점은 부동산 투자 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다. 최소 10년 이상이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사진에서 보신 것 같이 굉장히 낡았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월세, 낮은 전세금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공실 발생률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낙후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시다 이주를 하세요. 자, 그리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고장나고 여름에 이제 장마철이 되면 또 비가 새고 하다 보니까 수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총 소액 투자의 대표적인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그 공통점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 3가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이 세 가지를 투자하면 뭐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소액 투자, 네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는 이 소액 투자를 하게 되면요. 뭐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투자, 이 소액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추천드릴 만한 투자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바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의 상가 투자입니다. 1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좋아요. 2번 재개발 투자 좋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면요. 현재 이 1번과 2번을 투자하게 되면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이거나 실제적으로 청약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일단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유할 때 월세까지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소액 투자 지금 재건축 예정 단지의 상가를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재건축 예정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면 나중에 재건축이 일어났을 시에는 상가를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상가도 받을 수 있고요. 아파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상가를 투자해서 아파트를 받은 실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의 상가 투자 이후 아파트를 실제 분양받은 사례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자, 서초구 반포 아파트 1단지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아파트죠. 자, 두 번째 강남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강남구 개포 5단지. 자, 여기 상가 보이시죠? 여기도 아파트를 받는 케이스고요. 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로 한번 넘어갈게요. 강동구에 지금 재건축으로 한창 바쁠 때가 어딜까요? 바로 둔촌주공이죠. 둔촌주공 아파트도 역시도 단지의 상가를 투자해서 아파트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자, 신길 남서울 아파트 여기도 역시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받은 실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단지 내 상가, 아주 작은 단지 내 상가 10년 전에는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도 3, 4억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금액은 22억에서 30억 정도 하고 있어요. 자, 단지의 상가를 투자해서 아파트를 받는다고 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년이 이제 간 넘었어요. 30년이 조금 넘었거나 자, 아직 아파트를 받는다고 결정은 나진 않았지만 재건축 예정 이런 아파트들의 몸값은 또 얼마인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로 갈까요? 양천구 목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양천구 목동으로 가보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3층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상가를 투자할 때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1층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요. 재건축이 일어났을 시에는요. 바로 1층이 권리가액을 가장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층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 2층, 그다음 3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층인데요. 전용 면적이 17평이에요. 근데 매매 금액이 얼마죠? 자, 매매 금액이 12억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이거는 아파트를 받는다고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지 30년이 지났고 재건축 예정 중인 아파트 단지의 상가 몸값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마포구 성산동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1층이네요. 자, 1층인데 자, 전용 면적은 6.5평입니다. 6.5평이라고 하면요. 테이크아웃 커피숍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사이즈예요. 자, 금액은 얼마일까요? 8억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자, 심지어 여기는 지하 1층이네요. 지하 1층입니다. 자, 지하 1층인데 6평 정도 됩니다. 자, 매매 금액은 얼마일까요? 7억입니다. 자, 이렇게 30년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어떤 이슈가 시작하면서 사실 아파트 단지의 상가 몸값들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주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의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파트 단지의 상가 투자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1번 포인트인데요. 자, 25년에서 30년 미만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전에 자료를 보여드렸다시피 단지 내 상가들은요, 30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왜냐하면요, 3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재건축이 일어날 거니까 소유자분들이 매매 물건을 내놓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30년이 지난 게 아니라 20대 후반 단지 내 상가를 보시는 거죠. 네. 그것들은 아직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역세권 인근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자, 재건축이 일어났을 시 역세권의 인근에 있으면요, 굉장히 프리미엄이 훨씬 더 많이 붙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지의 상가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두 번 정도는 나온 그런 단지의 상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4번 포인트 중요합니다. 저층으로 이루어진 상가. 자, 5층, 6층 이것들도 재건축은 되긴 해요. 근데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 이하로 여러분들이 단지의 상가를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단지의 상가가 어디에 있는 것들, 자, 아파트 단지 조금 깊숙이 있는 것들을 좀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이 포인트 말고도 정말 구체적인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이것은 제 세미나나 안 그러면 1대1 상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정말 아쉽네요. 자, 2077-6363 전화 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분께서 친절하게 무료로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전화 바로바로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해결 바로 대부도 계속해서 서기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투자처 분석해 볼 텐데 어디입니까? 예,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자,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인 영등포 구청역 이용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당산 여의도 업무지구 등 직주 근접지입니다. 중공업지역이라서요. 주거, 상업, 그다음에 업무지구가 혼재돼 있고요. 재개발, 영등포구 자체는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또 유형의 투자처를 또 주목해 봐야 될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위치는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 영등포 구청역 도보 1분 이내고요. 추천 유형은 상가입니다. 총 규모는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1층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약 23.88제곱미터입니다. 자, 지역 시세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까지 형성돼 있고요. 월세 시 2억 750만 원에서 2억 1,750만 원까지 형성돼 있다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를 정말 알고 싶네요. 근데 이제 뭐 방송 중이니까 이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자, 초역세권. 그리고 아까 공부한 것처럼 3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바로 1분, 2분 거리의 초역세권 영등포 구청역에 위치한 건데 어떤 입지들이 또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등포구 당산동 상가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영등포 2호선과 5호선 이렇게 지나가죠. 더블 역세권이고요. 제가 표현은 도보 1분이긴 한데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도보 30초라고 보셔도 돼요. 자, 보시면은 여의도 업무지구가 있고요. 자, 저 끝에 보시면 목동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의도 재건축으로 유명하죠. 목동도 재건축으로 유명합니다. 자, 여의도가 먼저 재건축이 일어날 거예요. 재건축 단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주가 어디로 올까요? 예. 바로 영등포 구청역 그리고 영등포 시장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쪽 지역에는 아파트 배우지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여의도 업무지구 이주 세력이 영등포 구청역 쪽으로 오고, 자, 목동도 재건축 지금 안전진단 통과해서 재건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목동도 이주 세력이 발생할 거고 어느 쪽으로 올까요? 바로 영등포 구청역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등포 시장역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의도가
재건축이 끝나고 목동이 재건축이 끝나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에 재건축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영등포 구청역, 영등포 시장역 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30대 초반이고요. 여기는 이제 30대 중후반. 여의도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는 지역이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자, 영등포역 한번 보겠습니다. 영등포는 여러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지역인지 여러분 그런 개발 호재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개발 호재를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타임스퀘어 신세계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전면 쪽에 지금 서울의 마지막 남은 집창촌이 있죠. 자, 이거 전부 다 재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 옆에 대선제분이라고 밀가루 공장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도시 재생을 통해서 지금 도시가 깨끗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영등포 시장역 쪽에 이미 한 차례의 큰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지저분한 지역의 재개발 예정 구역을 지정을 해서 또 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영등포 자체로는요, 도시가 굉장히 정비가 깨끗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입지 포인트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액 투자의 끝판왕, 상가, 당산동 현재 시세, 상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시세는요, 매매 금액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까지 형성돼 있고요. 월세 예상은 250만 원, 보증금이 250만 원이죠. 자, 월세는 25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 750만 원에서 2억 1,7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 상가의 평균 매매가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월세 보증금 활용하시면 실투자금액 2억 750에서 2억 1,750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산동 상가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자,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소액 투자죠.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30년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20대 후반 단지의 상가를 주목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건물연한 체크 그래서 26년 차 상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있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한 번 정도 이야기가 나온 그런 단지의 상가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용도 지역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영등포 구청역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혼재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또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그다음에 이런 개발에 대한 어떤 가치 상승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아파트가 없어도 상가만 있어도 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확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그다음에 주거 여러 가지가 혼재될 수도 있고 또 기부 체납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를 통해서 또 용적률을 또 찾아먹을 수 있는 그런 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게 대부도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뵀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움직이십시오. 레디, 액션!